자, 1번 한번 봐봐요.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국가기관 돼 있네요. 헌법상 필수기관이죠. 독립돼 있다. 자,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감사를 한다. 이런 회계가 뭐예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감사를 하는 거.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사를 누가 해요? 감사원이죠. 답은 3번입니다. 뭘 그냥 확 쫄라뿔라 그냥. 감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안 배웠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나 국회나 이런 조직이 아니라는 걸 유추해서 감사원을 찍을 수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답은 3번이고 2번. 다음 중 기본권의 기능이 아닌가? 여러분, 기본권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됐잖아요. 주인이 됐을 때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해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목적은 1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기본권 피라미드 기억납니까? 자, 우리 기본권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예요. 이게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행복추구권입니다. 행복추구권. 자, 이게 이제 기본권의 목적이죠. 여러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기본권이 뭐였어요? 자유권이었죠. 그리고 평등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본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 국가 조직에 내가 정치 권력자를 뽑는 거 뭐예요? 참정권이죠, 여러분들. 인간답게 살게 올라 사회권이었죠. 이런 기본권이 침해 됐을 때 구제와 관련된 기본권, 청구권이라고 말하면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근데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 또 반복하셔야 된다, 그죠? 기억날 때까지. 그때 저거 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들었잖아. 근데 갑자기 설명하니까 뭐 메커니즘이 연결 안 되죠? 오늘 또 아까 피의자, 피의권 제가 설명할 때는 쉽다 하잖아요. 집에 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봐요. 국가 권력의 창출, 요게 바로 뭐냐? 참정권이에요.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 국가 권력의 통제. 여러분, 통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저것도 참정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정할 때 통치권자를 뽑을 때 이것들을 책임 정치 통제할 수 있거든요. 답은요 2번이죠. 기본권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뭘 행정 기능을 강화시킵니까?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3번. 자, 다음 대화에서 여러분 문제 풀면서 공부 방법은 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들었죠? 오늘 집에 가서 또 뭐 한다? 또 듣는 거 나왔습니다. 다음 주 되면 들었던 메커니즘 까먹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녹음해도 되니까, 한 번 듣고 녹음해도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그냥 책을 별도로 나중에 책 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면서 싹싹 정리돼야 되거든요. 자, 3번 한번 봅니다. 다음 대화에서 B가 판단한 정당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동그라미 나라 정부를 분석한 결과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직접 통치합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통치자가 있죠. 그게 바로 얘들을 뭐라 그래? 정치 권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정치 권력자는 뭐가 중요하다? 바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두 가지가 있죠. 획득 과정의 정당성과 행사 과정상의 정당성. 자, 획득 과정의 정당성은 뭐예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행사할 때는 법치주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B번 봐요. 아니야. 동그라미 나라 정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도 정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의심스럽다면 내가 사용한 판단 기준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자고.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당성의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1번 봐요. 정치 권력이 법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법치주의죠. 그러면 제가 아까 행사 과정성의 정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대로 해야 되죠. 법치주의고요. 이거는 국민의 뭐? 동의와 지지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죠. 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과 문제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풀어야 되지 여러분 상식으로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그 배운 대로만 푸셔야 됩니다.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가? 이게 바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와 연결되죠. 2, 3번은 같은 맥락이죠. 답은요? 4번입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해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정당성의 획득과 행사 과정의 정당성을 배웠지 않습니까? 4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자는 것은 자 최근에 여러분 오늘 밖에 춥습니까? 안 추워요? 안 추우면 문 좀 열자. 이거 왜 좀 공기가 아까 한 개 안 시켰구나. 시켰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세요? 숨 좀 안 쉬고 계시지. 자, 최근에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을 외면한 정치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맞아요? 이것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 뭡니까 이거? 국민 소환이죠. 여러분 우리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 뭐예요? 대표의 실패. 기억나세요? 정치적 무관심. 기억나요?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도입한다? 직접민주정치 도입을 하는 거예요. 답은요? 3번입니다. 5번. 자 다음 중 외부로부터 억압과 구속을 받지 않은 권리, 소극적 자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무슨 권이에요? 자유권. 신체의 자유는요? 자유권. 표현의 자유는요? 자유권. 정치 참여의 자유는요? 말의 자유지 이거는 뭐예요? 참정권이죠. 여러분 해보세요. 이 자유권은 무슨 권리예요? 소극적 권리죠. 이 참정권하고 이 사회권 이런 거는 적극적 권리라 그랬죠? 기억나요? 예? 이건 적극적이잖아요. 답이 2번이잖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6번. 다음 중 다수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만장일치에서 비해 비현실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만장일치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다수결에 따라 볼 수밖에 없죠. 다수의 판단이 오류가 적다는 전제를 기초한다. 그렇죠. 과반수 이상 득표했다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가진다. 여러분 그럼 소수 정당하다고 소수를 무시해도 되나? 다수결의 전제가 소수를 존중한다는 전제예요. 따라서 과반수 숫자만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죠. 답은요? 3번입니다. 이 다수결이 따를 때 충분한 토론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7번. 고대 아테네 정치 형태 틀린 것은 1번. 정치 참여의 권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직접 민정치다. B. 누구만 정치에 참여했어요? 시민. 답은요? 1번. 독재자를 추방하는 제도가 있다. 도편추방제. 민해. 오늘날 국회죠. 평해는 집행기구입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한 번 정도는 공직을 맡았다. 윤번 추천제라 그렇죠. 시민은 정치에 참여했었죠. 답은 1번, 8번. 자 지금 조금 빨리 봅니다. 이건 뭐 문제풀이 시간 아니기 때문에. 다음 두 제도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는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원내각제는요.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입법부인 의회 신임에 의해서 구성되고 존립되는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는요. 먹혔죠. 지금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직접 정치하는 겁니까? 이 정치하는 놈들을 뽑아서 정치하는 겁니까? 뽑아서. 이 뽑는 방식이다. 그게 바로 뭐냐? 대의정치죠. 알겠어요? 근데 뽑아놨는데 이것들이 권리가 어떻게 됐다? 기본적으로 분립돼 있죠. 그러면 간접민주정치, 대의정치에서 우리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사를 이런 정치권자를 통해서 행사하죠. 주권 행사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앙의 권력 분립입니까? 지방자치하고 관련 없습니까? 지방자치하고는 관련 없죠. 지금 중앙의 권력 분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은요 1번이죠. 9번. 다음 정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정치는 뭐예요?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뭐 하는 거? 해결하는 거. 답은요 2번입니다. 10번. 여러분 기본권의 역사 발달 순서 첫 번째 무슨 권? 자유권. 두 번째 뭐? 참정권. 세 번째 뭐? 사회권. 기억나세요? 답은요 1번이죠. 11번. 다음은 미국이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는 정치 이념의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 이 정도 시험제 났다가 십닥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기본반에 맞도록 제작된 거기 때문에. 그잖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 그죠? 그들은 조물주에서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천부의 권리 줄쳐볼까? 이게 뭡니까? 동그라미 3번 천부인권 사상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민들은 정부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정부를 구성했죠. 뭡니까?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 동의하에 유리하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할지라도 이런 목적을 훼손하면 인민은 개표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저항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국민주권주의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정부를 구성했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정치하고 있어요? 간접 민주정치하고 있다고 보여요? 간접 민주정치니까 답은요 1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2번 소선거구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국민의 동의와 지지 대표적인 뭐예요? 선거죠. 근데 대표를 뽑는 단위가 뭐예요?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가 소선거구라 그러면 선거가 작죠. 대표 몇 명 뽑아요? 한 명. 한 명 뽑으니까 1등만 대표가 되니까 뭐예요? 다수 대표제입니다. 무슨 제라고요? 다수 대표제입니다. 자, 1번 한 선거구에서 1인에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이므로 소수 대표자다. B. 답은 1번이죠. 되시겠어요? 여러분 한 명 뽑다 보니까 큰 정당이 나올 확률이 높죠. 다수당께 유리하고요. 양당제가 좀 촉진돼서 군소정당이 좀 막을 수 있어요. 이게. 2명 이상 뽑으면요 별의별 정당이 다 당선되거든요. 그죠? 한 선거구의 범위가 좁죠.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요. 관리가 쉬워요. 근데 문제점은요. 한 명만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사표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답은요 1번 13번 다음에 열강 권리들을 보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여러분 사회권 있죠. 사회권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권의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죠. 환경권, 교육권, 근로권, 모성에 관한 권리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회권의 목적이 뭐다? 바로 2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기억나세요? 가르쳐 준 대로만 풀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치? 13번 다음 중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국가의사의 최종적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주권 사상이죠. 예를 들면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죠. 뭐예요? 천부인권 사상이죠. 3번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권이죠. 예를 들면 시민혁명기는요 뭐를 강조했다? 자유였어요. 사회권은요 이때 시민혁명 당시죠. 그치? 그러다가 참정권 그러다 사회권은요 사회권이 20세기에 왔어야 시민혁명은 18세기 뭐 이럴 때잖아. 맞죠? 그죠? 답은요 3번이죠. 시민혁명 이후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죠? 자유방임을 주니까 그 문제점으로 등장한 게 사회권 개념이거든요. 그치? 답은요 3번입니다. 4번은 뭐예요? 사회계약설이죠. 15번 다음 중 대의민주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대의민주정치의 한계가 문제점이 뭐예요? 대표의 실패 정치적 무관심이에요. 자 대표의 실패가 뭐냐? 이것들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는 거죠. 맞아요? 정치적 무관심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정책 관심을 좀 늘리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은요 2번이 제일 좋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대의정치의 한계 문제점이 뭔데? 대표의 실패하고
정책 무관심인데 이걸 두 개지 뭐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참여를 확대하면 무관심이 좀 해소되잖아. 참여 확대하면 국민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잖아. 가장 좋은 법이죠. 혼자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16번. 다음에 제시된 운동과 관련된 뭡니까 이거? 참정권 확대 운동이죠. 예? 이름 누구 중심으로 일어나요? 참정권의 확대 순서 어떻게 돼요? 노동자, 여성, 흑인. 기억나요? 그러니까 가는요 누구 중심? 노동자 중심이죠. 나는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거가 자유권이가 참정권 이야기하고 있나? 참정권 하고 있는데 무슨 집회 결사의 자유야? 자유권을 하고 있어. 그죠? 성별에 따라 투표권을 다르게 부여해야 한다.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 하는데 뭘 또 다르게 해? 가나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참여한 것을 확대한 노력이다. 예, 참정권 확대 운동이잖아요. 답은요? 4번이죠. 17번.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예를 직접민정치를 약화시킨다. 예를 IT가 발달되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표자를 뽑게 되니까 직접민주정치를 강화시키는 거죠. 답은요? 1번이죠. 참여 대중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 예, 컴퓨터 기기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등장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정치 형태입니까? 예. 답은요? 1번이죠. 18번. 다음과 같은 대의정치 문제점을 해결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대의정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이게 바로 뭐냐? 대표의 실패죠. 시민들이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면 전문화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럼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국민 투표를 하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 아이가? 권력을 지방에까지 쪼개면 국민이 참여할 기회가 더 많은 거 아이가? 시민운동 활성화, 국민 참여 확대되는 거죠. 근데 행정권의 기능이 확대되면 국민 참여는 무시되는 거 아이가 이거? 뭐 상식이네 완전. 어? 무슨 식? 상식. 답은 2번 19번. 우리나라 헌법 원리 중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헌법을 만들 때 총설에서 기본원리를 배웠죠.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문화국가주의, 국제평화주의, 사회국가주의 하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결합입니다. 자유를 얻으려면요 국가 권력을 쪼개놔야 돼. 권력 지방에까지 쪼개면 더 좋아. 사유재산, 재산권이 바로 자유권의 대표적인 거야. 답은요 1번이죠. 1번은 뭡니까 그러면? 복지국가주의와 관련 있죠?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사회가 6개월 만에 끝내뿐다니까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6개월 만에. 답은 1번 20번. 다음에 청구권의 종류를 골라라.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뭡니까 이거?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 기억에 그냥 말이 들어가 있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형사 보상 청구권은 뭐예요? 피의자, 피고인이 구금됐죠. 무죄 판결 받으면 생사람 잡았잖아. 이거 국가가 돈으로 주는 거죠. 그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고. 알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344페이지 진행하도록 한개 계속 시키시고요. 조금만 쉬고 바로 들어옵니다.